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국발 긴축이 이슈가 되면서 주춤했고요. 중국 은행감독원 수장이 나와서 중국 부동산 거품 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먼저 겁을 먹는 거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중국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락한 겁니다. 일본, 상해, 홍콩 항생은 1% 이상 빠졌고요. 3월 3일 오늘부터 양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목이 중국 양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해에서 부양책 한다, 시장에 돈을 푼다 이야기는 하는데 중국은 현재 코로나 빨리 끝나고 돈 풀기보다는 부동산 거품이 꼈다고 시장에 겁을 주고 있고요. 채권금리나 유가처럼 상승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하락장에서는 작은 이슈 하나도 크게 부풀려서 언론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투자자들은 팔아야 하나 홀딩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 일본이면 몰라도 미국은 중국발 악재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대신에 테슬라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 뿐이고요. 하지만 금리 안 올리고 부양책 안 해도 중국 경기가 짱짱하게 잘 돌아간다. 그런 것은 중국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테슬라 중국 생산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3월 3일부터 양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행사인데요. 3월 3일 정협, 정치협상회의를 정협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상 큰 그림이 다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적인 대응책,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거고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되는 중국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정협에서 논의된 큰 그림 이외에 중국 국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토론하는 거죠. 오늘 바이두 텐센트 주가가 좋았는데 바이두 리에농하고 텐센트 마오텅이 인민대표직 겸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IT 사업, VC 투자 이런 것이나 정부 지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듯 하고요. 대신에 알리바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텐센트 주가 오르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윈이 엔트그룹 상장 안 된다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산당한테 찍힌 것도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법의 메인 타겟이 알리바바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나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 제재보다는 부분적인 압박이 메인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하고요. 엔트그룹도 내년 한 해는 상장될 것이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경제 대통령, 미국으로 치면 파월 의장 같은 분이 이분 고슈징이고요. 중국인민은행 서기 겸 은행 감독위원장입니다. 중앙은행장이죠. 시진핑 주석 핵심 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전임 쪼사오촨보다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쪼사오촨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인민은행장이 있으면서 지금 중국 경제 금융 시스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때 중국이 글로벌 2등 규모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분 고슈칭이 이번에 마윈이 엔트그룹 상장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바로 이분입니다. 고슈칭 은감원 주석이 이번에 중국 부동산이 거품이 많이 끼어졌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으로 치면 파월 의장이 국회 연설에서 미국 주식 가격 거품이다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 충격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 미국 주식이면 정말 대폭락 올 수도 있고요. 미국 개인의 대부분이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장의 파장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부동산 기업, 건설사, 아파트 가격 한 번에 너무 올리면 바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 해외 주식이 너무 거품이다, 고평가되어 있어서 중국도 이번에 같이 부양책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고슈칭 주석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국이 이렇게 긴축할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가는 알아서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쓰고 WTI 서부 텍사스유를 메인으로 쓰지요.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브렌트유를 쓰고요. 중국은 메인으로
기본으로 중동의 두바이유를 쓰는데 긴축한다니까 유가가 다 같이 쭉쭉 떨어진 겁니다. 금리도 오늘 1.41%까지 떨어졌고 중국의 이런 긴축 발언이 전체 미국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준 거지요. 오늘 테슬라 주가도 조금 빠졌는데 테슬라 자체가 4차 산업 대표 종목이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 세력들이 많아서 변동 자체가 높습니다. 시장 전체가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은 괜히 테슬라 문제니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에서 그런 거니 트집을 잡아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고요. 지난주 테슬라 주가 폭락한 것은 확실히 공매도 세력들의 루머가 판을 쳤습니다. 테슬라 공장 이틀 문 닫는데 2주 동안 문 닫는다고 루머 퍼뜨리고 있었고요. 또 테슬라 비트코인 고평가 발언 이후로 여기 스웨지 스탁에서 빨간색 네거티브 발언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또 테슬라 공매도 비율도 주말에 50%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지만 2월 14일부터 50% 넘었는데 3월 1일에는 40%대로 떨어졌습니다. 20% 정도까지 떨어지면 보통 공매도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요. 공매도는 꼭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절대 다수가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바로 탑승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인기가 식은 주식은 공매도 세력들이 아예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죠. 레딧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어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게임스탑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CFO 변경한다고도 하고 CEO가 트윗에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진 올리면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암시도 줬고요. 게임스탑 최근 레딧 여론 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파지티브한 여론도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나스닥 주식시장 주춤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락장에서 손실 본 거 메꾸려고 야수의 심장 가진 형님들 다시 게임스탑에 들어온 거고요. 주가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투자자들 다시 유도하는 거기도 하죠. 게임스탑은 완전 도박판으로 변한 주식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 볼륨이 60% 이상이나 늘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2월 20일부터 60%, 59% 계속 60% 이상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눈치 싸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윗으로 그린에그 앤 스펙 트윗 올렸는데 테슬라 일론 추종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 스펙 상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자세히 분석한 뉴스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고요. 지금 미국에서 스타링크 시범 서비스 이제 시작했죠.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짱짱한데 미국은 땅이 크고 다 커버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더 빠른 스타링크가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죠. 일론이 트윗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린 에그 스펙은 3월 2일에 스펙 상장한 로켓랩 로켓 제조회사 벡터 애퀴지션 상장 축하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 정도로 보면 되고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부터 커맨드 센터, 생산, 관리가 있고 화성으로 가는 게 목표지만 단기간에 꾸준히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타링크 통신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 시총이 740억 달러, 82조 정도 되고요. 테슬라 시총 800조 만든 일런이니까 이 정도 프리미엄 붙죠. 스타링크 사업이 잘 되면 연간 3천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경쟁업체로 이번에 상장된 로켓랩 이외에도 버진 갤럭틱이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에서 우주산업 ETF로 이야기 나왔다가 주가 천당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벡터 애퀴지션은 시총이 5천억에서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막 상장한 회사입니다. 2달 전에만 상장되었어도 충분히 시총 3배, 4배 오를 수 있었는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스닥 같은 유망주에 들어가는 자금이 작아지는 겁니다. 벡터 애퀴지션, 로켓랩 이 회사는 현재까지 18개의 로켓을 런칭했고 97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추진체는 로켓랩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스페이스X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 헬리콥터로 추진체를 회수해 오는 거고요. 스페이스X처럼 비용 절감, 재사용 가능한 로켓 제작에 핵심을 두고 있고 민간인 우주비에 인공위성 배치, 화물 공급, 행성 간 임무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발사한 히스토리를 쭉 보면 매달 발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시장만 좋으면 투자가 빨리 늘어서 업체들끼리 경쟁에서 우주여행이나 우주산업이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낙수 효과라고 하죠. 시장이 좋으면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가다가 소형주도 투자하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먼저 자금을 빼는 게 나스닥 소형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금방 빠지죠.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은 팔란티어를 테슬라처럼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많이 보시는데 여느 나스닥 주식처럼 시장 영향이나 락업 해제로 최근에 주가는 조금 하락했지만 아크인베스트나 최근에 뱅가드에서 이때다 해서 엄청나게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앞다퉈서 지금 같은 할인 시즌에 꾸준히 사모으는 종목이기도 하죠. 3월 1일 뱅가드 펀드들이 엄청나게 사모으는 것을 여기 핀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뱅가드는 글로벌 최대 펀드 운용사죠. 테슬라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핀텔 기관 매수 현황에서 3월 1일 500만 주, 600만 주, 490만 주 엄청나게 사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긴축만 아니었으면 주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엄청 올랐겠죠. 이번 하락장에서 캐시우드 누님도 이때다 해서 2월 16일에 156만 주, 2월 26일에 86만 주 추매했고요. 나스닥 주식이고 시총 작다고 다 잡주는 아니고요.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이 괜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